자, 평가 문제. FAT 1급 제64회차 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자,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평가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입니다. 특히 이거 평가 문제 답안 입력 유의사항은 처음 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는 필독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오답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이거를 반드시 필독 꼭 해주시고요. 시험 문제에 반드시 맞췄는데 불구하고 이 지시사항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다 틀리게 되니까 꼭 지시사항에 대해서 꼭 따라주시고 시험 문제에 반드시 정확한 답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평가 문제 보시면은 회사 등록 조회, 거래처 원장 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해당하는 키워드에 회사 등록 조회면은 회사 등록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거래처 원장 조회를 클릭하시려면은 거래처 원장 조회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찾는 부분은 여기 딱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1번 문제에 해당하는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자, 회사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내용이 아까 이 사업장 주소에 해당했던 내용과 이메일 주소를 변경했던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제가 빨간색 테두리는 지금 변경했는 내용이에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사업장 세무서는 서대문입니다. 자, 서대문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서대문 사업자 세무서 13번 라인입니다. 서대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표자명은 이준서입니다. 대표자명은 이준서가 맞고요. 그 다음에 국세환급금이 입금되는 계좌는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입니다. 국세환급금 계좌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입니다. 이 3번까지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담당자 메일 주소는 korea@한메일.net이다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두 가지 요청사항 중에 첫 번째는 주소를 변경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메일 주소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바꿨다는 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1-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요. 아까 수정했는 내용이 이제 주소와 그 다음에 메일 주소를 이렇게 변경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메일 주소는 korea.b36524.com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12번부터 14번까지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를 하기 위하여 전표 입력 장부에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1월 말 137번 주임종 단기채권입니다. 계정에 거래처별 잔액이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주임종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주주, 임원, 종업원의 줄임말이 주임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1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말로 잡아줍니다. 계정 과목은 137번 주임종 단기채권입니다.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줍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은 거래처별 잔액이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별 잔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선아 500만원 맞습니다. 구재현 300만원 맞습니다. 이재원 200만원 맞습니다. 백장섭의 금액은 맞습니까? 아니죠. 백장섭의 금액은 40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정기 2월에 지금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아마 얼핏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우리가 입력을 했는 내용 1-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확히 입력했으면은 백장섭이 400만원이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재원인 경우에는 내가 입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자, 12월 말 미지급금 계정의 거래처별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12월 말 미지급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미지급금 253번으로 잡아줍니다. 자, 우리가 미지급금 잔액을 이제 보려면은 4008번의 하늘유통, 그 다음 4010번의 미래서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카드랑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자, 기업카드, 그 다음에 신한카드,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거래처별 잔액으로 오른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별 잔액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8번 하늘유통입니다. 하늘유통의 잔액은 1550만원입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서점의 잔액은 75,000원입니다. 아, 이 금액도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9602 기업카드에 해당하는 금액 223만7,1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맞네요. 예,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그럼 4번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는 29만원이 아니죠. 33만원 돼 있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9602 기업카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하늘유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입력해 있던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제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서점에 대한 내용은 75,000원인데 우리가 입력했던 3-2번에 입력했던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서점은 3-2번에 해당하는 내용, 면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카드입니다. 기업카드는 제가 기억나기로는 입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4번에 해당하는 26만 4천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 이게 아마 그 물건을 샀는 건데, 자, 복리후생비. 수학기프트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학기프트로 했는 거고, 카드과세로 처리한 내용이 맞아야지 이 금액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금액이 만약에 기업은행으로, 기업카드로 돼 있지 않는다 하면은 이 문제의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4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입력을 해야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한카드 이제 보면은 33만원 2-3번에 해당하는 내용 접대비로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3번. 만약에 이 금액을 입력하지 않았다면은 잔액이 존재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과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맞아야 들어가야지만 잔액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입력해 놓은 게 다 점수하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함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자, 9월 말 국민카드 예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예상매출금이고요. 거래처는 99601로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카드입니다. 자, 잔액은 얼마냐면은 297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국민카드의 외상매출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죠. 이 문제 3-3번에 입력했던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3-3번에 지역마트에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던 내용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입력된 내용, 그러니까 9월 22일자 제가 입력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포함을 해줘야지 정확한 금액인 297만원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총계좌 원장에 대한 조회입니다. 자, 우리는 전표 장부관리에 해당하는 총계좌 원장에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 4분기 중에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몇 월인가? 입니다. 자, 일별로 클릭합니다. 자, 3, 4분기면은 7에서 9월 달입니다. 자,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이니까 401번을 잡아줍니다. 자, 총계좌 원장은 자, 요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월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한 달에 대한 금액이니까 월계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자, 7월달은 3,906만원. 그 다음에 10월달은 4,556만원. 11월달은 4,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몇 월이냐면은 9월달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은 4,650만원이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상품 매출에 입력해 있던 내용 7에서 9월달 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라인에 입력이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을 해서 이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7월 7일자에 해당하는 3-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상품 매출에 해당하는 전자성의산서 발행에 대한 문제가 존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9월 12일자 해당하는 지형아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자로 해가지고 3-3번 지형 아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어야지 9월달 금액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는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6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재무상태표, 즉 결산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현금입니다. 자, 현금 잔액은 얼마냐면은 5,765만 1,850원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금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우리가 꽤나 많이 입력을 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조교에 보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다. 2-1번에 해당하는 내용. 3월 3일자 우리가 입력했던 금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되고요. 아까 우리 영수증 수치멘트서에 대한 내용을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을 입력했는 게 하나 더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다. 11월 7일 법무법인 발언입니다. 법무법인 발언에서 토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2-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존재를 하고요. 아마 뒤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맞아야지 이 잔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7-651 8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자, 12월 말 선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선급금은 570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금액 570만원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선급금은 우리가 입력했던 내역이 무지개 우산에 해당하는 2-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그 내역이 존재를 해야지 잔액이 570만원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12월 말 유형자산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밑에 유형자산 보시면 있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금액은 얼마냐면은 408-390-000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그 관련된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고, 이 문제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2-5번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발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3-5번이었나? 그럴 건데요. 3-5번입니다. 2-5번 아니에요. 3-5번입니다. 왜냐면은 메인 매천편은 3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입력을 잘못했는 게 맞네요. 그래서 토지가 하나랑 나머지 거는 없어요. 나머지 거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하나만 입력을 했고, 그 토지를 입력을 함으로써 금액이 408-390-0001원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토지가 지금, 이게 원래 내가 알기로는 토지가 지금 불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토지를 과설했다면은요, 잔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잔액이 달라서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있는 잔액이 408-390-0001원이 불공으로 해야지만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선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선수금은 부채니까 부채 계좌 클릭을 해서 여기 선수금 조회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조회된 금액은 44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클릭해요. 자, 445만원이 되고, 자, 거기에 우리가 입력했던 요 7월 7일자 3-1번 문제 있죠. 82만 5천원짜리. 이 문제가 아까 선수금이 존재를 했던 문제예요. 물론 제가 이제 아까 3-1번을 보여드릴 때 밑에 이제 후속으로 이제 계약금 입금돼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관련된 문제는 7월 5일자하고 7월 7일자에 해당하는 이 선수금에 대한 잔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3-1번에 해당하는 이 선수금 잔액을 다 떨어줘야지 잔액이 정확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잔액을 못 떨어내면은 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1번에 대한 선수금을 완전히 떨어내야지 정답이 445만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월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인가? 2월 이익잉여금 잔액은 여기에 이제 적혀있죠. 411-283600입니다. 자, 이 금액이 정확히 맞으려면은 앞에 있던 금액들을 모두 다 정확히 맞아야 되고요. 근데 내가 입력했는데 선생님이 달라요 라고 하면은 그냥 근사값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는 제가 보장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